네, 이산수학 강의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공업수학원 수업 중인 여러분 지치죠? 여러분들은 많이 끌었다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뭐 별 생각이 없는데 전 지금 4장 강의를 계속 찍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진짜 방금 전에 동영상 다시 찍으려고 그랬는데 창밖에 교가가 들려가지고 네, 소리 갠세이가 들어와서 네,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렸습니다. 교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나요? 네, 교가를 사실은 저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4.5 섹션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5 섹션은 Flow and Ceiling에 관한 거예요. Flow and Ceiling은 숫자 우리 계산할 때 Flow는 그 숫자보다 작은 숫자들 어떤 실수가 있을 때 그 실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Ceiling은 반대로 그 정수보다 크거나 같은 그 실수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돌려주는 겁니다.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쉽죠. 4분의 25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6.25잖아요. 그죠? 4, 6에 24니까 6.25의 flow는 6이고 6보다 작은 정수, 6.25보다 작은 정수니까 6.25의 ceiling은 자꾸 발음 이상해지네. 6.25의 ceiling은 7이 되는 거죠. 그럼 딱 정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정수는 그 자체로 나오는 거예요. 막 6이다 그러면 6은 flow도 6이고 6은 ceiling 해도 6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0.999인 경우에 flow는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작은 정수 무조건 0이죠. 이거보다 큰 ceiling은 이거보다 약간 크면 되니까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01 같으면 마이너스 2.0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그려서 생각하면 쉽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2.0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실링은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2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플로어 실링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4.5.3을 계속 보겠습니다. 플로어를 가지고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보죠. K가 이미 정수예요. 이미 정수일 때 K의 플로어는 얼마이냐? 정의 자체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돌려주면 되니까 K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K죠. 그죠? 이미 K가 정수니까. 그래서 K의 플로우는 K가 되겠습니다. K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준 거에다 플로우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다 2분의 1을 더하느냐? 그게 아니라 K 플러스 0.5죠. K가 이미 정수인데 K가 이미 정수예요. K라는 정수가 있는데 K 플러스 0.5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K 플러스 1도 정수고요. K 플러스 0.5보다 작은 첫 번째 정수가 K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플로우를 취하면 K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는 K-1,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가 지금 정수니까 딱 그 간격으로 서 있는데 플로우 안에 K가 들어가면 이미 딱 겹쳤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근데 K 플러스 0.5가 되면 그거보다 작은 정수를 찾아야 되니까 K가 된다는 거죠. example 4.5.4 alleged property. 그러니까 alleged 하면 보통 이제 뭐 고소 고발 당했을 때 그 혐의라 그러거든요. 뭐 그럴 거라고 이제 짐작된 더 씌워진 이런 거니까 alleged. 그래서 짐작된 어떤 property 그럴 거라고 이런 성질이 있을 거라고 이제 주장된 건데 플로어에 그런 성질이 있을 거라고 주장된 건데 그게 disprove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 보자는 거죠. 그냥 해석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XY라는 실수에 대해서 어떤 실수든 두 개를 가져왔을 때 걔네들을 합쳐서 합을 해서 플로우를 한 거는 각각 플로우를 한 거를 더한 것과 같다. 딱 봐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닐 것 같은 경우 유니버셜을 디스프루브 하려면 뭐만 찾으면 돼요? 카운터 이그젬플만 찾으면 되죠. 그죠? 카운터 이그젬플을 x는 y는 0.5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0.5 더하기 0.5는 1이니까 1에다 플로우 취하면 1이 되죠. 그런데 0.5 플로우 하면 0, 0.5 플로우 하면 0 하면 0이죠. 따라서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false입니다. 꼭 0.5 아니라도 돼요. 뭐 0.6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1.2니까 역시 플로우 취하면 1인데 0.6 플로우 하면 0, 0.6 플로우 하면 역시 0이죠. 똑같이 0이 됩니다.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정수가 자기 자체로는 플로우하면 0인데 두 개 더하면 1이 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CORM 4.5.1을 보겠습니다. 예제 4.5.5와 같은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까지 뭐 CORM으로서 뭐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아니라서 색깔 칠하지는 않았는데 예제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풀어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m은 정수일 때 그 x 더하기 m 어떤 실수에다가 정수를 더한 거에다가 플로우를 취하면 그 정수만큼은 그냥 바깥으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생각을 해보면 이걸 태블릿으로 좀 제가 좀 써볼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이면 그냥 x 플로우 하면 1이거든요. 그죠? 넘어가는구나. x 플로우 하면 1이거든요. 네. 그런데 x 더하기 3을 한다고 치세요. 그러면 1.6 더하기 3이니까 그죠? 4.6이잖아요. 네. 그럼 4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x 플로어에다가 그냥 3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x에다가 그냥 x만 우선 그냥 x만 플로우를 한 걸 어떤 정수 n이라고 하죠. x만 플로우를 했더니 어떤 정수 n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x가 n보다는 같거나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n 플러스 1이 있으면 x가 여기 어디 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딱 겹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나타내자면 여기는 색칠을 하고 여기는 텅 비어있는 이런 범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m을 하면 여기다가 m 더하고 여기다가 m 더하고 여기다가 m 더하고 세 군데에다가 다 m을 더해주면 돼요. 여기 다 m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오른쪽 부등식입니다. m 플러스 m보다는 같거나 크고 n 플러스 m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작다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x 플러스 m이 요 범위에 있으니까 x 플러스 m보다 바로 작은 정수는 n 플러스 m이죠. 플로우 취하면 따라서 n 플러스 m이 돼야 되겠죠. 근데 n은 x의 플로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수만 더해준 거면 그냥 딱 그만큼만 밖으로 빼내줘서 플로우 계산하고 나중에 더해줘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CORM 4.5.2를 보겠습니다. 어떤 정수가 있을 때 그 정수의 절반을 한 거에 플로우 취하면 만약에 짝수면 2를 나눈 게 그 자체가 정수일 테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그죠? 만약에 홀수면 n-1을 한 거에다가 2를 나눈 게 정수가 되니까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태블릿으로 잠깐 볼까요?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짝수인 경우는 n을 4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분의 n은 얼마예요? 2죠. 그럼 2분의 n의 플로우는 얼마예요? 그냥 2예요. 그러니까 2분의 n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홀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5인 경우를 생각하면 2분의 n 하면 얼마예요? 2.5죠. 그래서 2분의 n의 플로우를 하면 2가 나온단 말이에요. 2. 그럼 5를 가지고 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5 빼기 1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넣어서 보면 그다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걸 일반적인 경우에 다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n이 짝수일 때 지금 짝수, 홀수 아예 나눠져 있으니까 n이 짝수일 때는 2k로 표현할 수 있다고 치면 2분의 n이 2 나누기 2k니까 2k 나누기 2니까 2 나눠 떨어지면 그냥 k가 되죠. k가 정수니까 플로우 그냥 해봤자 k가 그대로 나올 거고 k는 2분의 n이니까 여기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타네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창피하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케이스 2에서는 n은 2k 플러스 1 이것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을까요? 죄송합니다. 2k 플러스 1인 경우에 홀수인 경우에 2분의 n을 역시 표현을 하면 2분의 2k 플러스 1인데
2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은 K죠. 네, 이렇게 나누면 이 부분 2분의 1만 따로 남죠. K 더하기 2분의 1. 이거 앞에서 봤죠? K 더하기 2분의 1의 플로우 치하면 그냥 K죠. 네. 그래서 K를 요식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N을 넘기고 1을 넘기면 N 빼기 1, 2를 나누면 2분의 N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죠. 네. 4.5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쿼셔트 리메인더 세오렘을 이용한 플로우 계산입니다. n이 정수이고 d가 양의 정수일 때 우리가 쿼셔트 리메인더 세오렘 n equal dq 플러스 r이라고 표현된 게 있잖아요. 예. 요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몫은 n을 d로 나눈 거에 플로우를 취한 거죠. 뭐 당연하죠. 예. n을 어떤 수를 우리가 나누는 수로 나눴을 때 뭐 3.6 뭐 이렇게 나누면 몫은 딱 3까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n 빼기 d 곱하기 목 이 q를 하면은 나머지가 나온다.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몫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블릿으로 한번 봐보죠. 예를 들어서 n이 10이고 나누는 수가 4라 그러면 우리가 몫이 어떻게 됩니까? 10을 4로 나누면 2.5죠. 그럼 우리가 아는 몫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5보다 항상 작죠. 예. 이거랑 같은 거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몫을 구하는 방식이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10을 4로 나눠 2.5니까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몫은 2가 되고 나머지 0.5에 관한 건 나머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이 4로 나눠서 2의 몫을 가지고 4, 2, 8이니까 나머지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n은 dq 플러스 r 이런 꼴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q가 10을 4로 나눈 숫자, 즉 다시 말해서 n을 d로 나눈 숫자에다가 플로우를 씌운 거랑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2.5는 지금 10을 4로 나눈 숫자에다가 플로우를 씌운 거고. 그죠? 네. 아유,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요 표현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네. 뭐 뒤에 사실 뭐 그래서 r이 0과 d의 사이에 존재하는 거다 이런 걸 증명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증명하는 거를 뭐 살짝만 말씀드리면 요 나머지가 0과 d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요 몫이 이 플로우이기 때문에 플로우라는 거의 정의가 그 n분의 d분의 n을 플로우를 하면 q가 딱 나온다는 거는 q와 q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요걸 이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요걸 이용을 해서. 네. 양변에 우선 d를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n-dq니까 양변에 dq를 빼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 지우면 0과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지우면 d가 이렇게 남으니까 0에서 d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몫이 여기서 중요한 건 몫이 이런 플로우 형태로 나타난다. 요거를 알아두는 겁니다. 요건 조금 나중에 봐도 되는데 얘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분량이 좀 많아서 안 그래도 사장이 좀 분량이 많은데 이런 증명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좀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은 indirect argument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이렉트 프루프 그 명제 자체를 바로 증명하는 걸 다뤘었는데 4.6은 이걸 이제 좀 간접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콘트라딕션과 콘트라포지션이 있습니다. 콘트라딕션은 뭐죠?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그게 싫으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나P를 가지고 하는 거고 콘트라포지션은 대우죠. 네, P 된 Q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대우를 취해서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둘 다 우리가 앞에 아규먼트 논증 방법 얘기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있고. 한번 보죠. 첫 번째, 컨트라딕션, 모순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P를 증명하고 싶은데 P를 바로 증명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not P라고 suppose, 가정하자 이겁니다. 뭐 그래 네 말이 맞다 쳐, 네 말이 틀리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래 오빠 말이 뭐 예를 들면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이랑 밤에 이제 나이트를 갔어요. 갔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럼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래 오빠 나이트를 안 갔다 쳐, 안 갔다 쳐라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안 갔다 쳐. 오빠가 나이트를 안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제 결론이 거짓말이 나는 거죠. 폴스가 나는 거죠. 따라서 원래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명제, 오빠가 나이트를 갔다, 이게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원래 이제 논리적인 그런 설명력이 보통 여성분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그냥 잘못을 안 저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CRM 4.6.1은 greatest, 가장 큰 정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해서 넘어갔는데 태블릿으로 살짝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가장 큰 정수라는 게 없다라는 게 P인데 not P를 하면 가장 큰 정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얘가 가장 큰 정수예요. 예, 가장 큰. 그럼 가장 큰 정수다. 그런데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1이 가장 큰 정수라는 n보다 더 큰데? 따라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false죠. 따라서 not P가 false니까 P는 true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예제는, 좀 더 쉬운 예제는 4.6.3입니다. 어떤 유리수가 있는데 R이 유리수예요. 어떤 유리수가 있고 S는 무리수예요. 유리수 하나와 무리수 하나를 더하면 걔는 무리수다 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둘을 더해서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리수 유리수 더해서 유리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유리수가 된다는 건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D분의 C, 자연수, 정수의 비율 꼴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 D는 0이 아니라 해야 되겠죠. 제가 자꾸 생략하는데. 그랬을 때 S를 표현하면 R을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D분의 C 빼기 R이 되는데 R이 유리수기 때문에 R도 A분의 B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A, B가 역시 정수이고 이 경우에 또 B가 0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두 개를 통분하면 DB분의 BC 빼기 AD 이런 꼴이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 그럼 정수 빼기 정수. 아래쪽도 정수고 위쪽도 정수다. 네. 따라서 이 전체가 유리수다. S가 유리수다 이렇게 돼. 그럼 전제가 S는 무리수다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S가 유리수가 나왔으니까 이건 false죠. 네, 따라서 이 suppose한 부분이 거짓말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겠죠. 원래 명제는 뭐? R 더하기 S는 무리수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네,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당연히 무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콘트라 포지션으로 증명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콘트라 포지션으로 증명을 하는 거는 대우를 취한다는 거죠. 콘트라 포지티브 스테이트먼트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P 된 Q가 있는데 이걸 증명하기 힘드니까 not Q면 not P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자는 겁니다. 프로포지션 4.6.4가 대표적인 예예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모든 정수에 대해서 걔를 제곱한 게 짝수면 원래 정수도 짝수다 이거예요. 근데 제곱이 짝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실수를 해요. 이걸 다이렉트로 증명을 하려고, 다이렉트 프루프를 하려고 짝수다 이거 아는 거니까 이걸 바로 이렇게 적으려고 그래요. 짝수다 이렇게 적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걸 루트 씌우면 양변에 이렇게 된다? 이건 뭐 루트가 뭐 이게 짝수가 될지 홀수가 될지 어떻게 알아? 루트가 돼서 정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죠? 게다가 양면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되죠. 그죠? 이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콘트라 포지션을 취해요. 요거랑 요거를 P then Q라고 하면 반대로 not Q then not Q then not P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Q가 n이 짝수이다니까 not이니까 n이 홀수이다로 바뀌었어요. P가 n제곱이 짝수다니까 not P니까 n이 홀수다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대로 다이렉트 프루프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지네릭 퍼티큘러를 홀수에 대한 지네릭 퍼티큘러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n은 2k 플러스 1, k는 정수. 그럼 이제 n 제곱하면 되죠. n 제곱은 이제 쉽죠. 제곱을 만드는 건 쉬우니까 이 전체를 제곱하면 4k 제곱 4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2로 묶어주면 2로 묶고 2k 제곱 플러스 2k 1은 안 묶이니까 바깥에 남아. 따라서 2 곱하기 어떤 정수의 꼴이고 더하기 1이 되니까 홀수가 됩니다. 따라서 콘트라 포지션이 참이 되죠. 네. 따라서 콘트라 포지션이 참이 돼요. 죄송합니다. not Q then not P가 참입니다. 따라서 P then Q도 참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콘트라 포지션이나 콘트라딕션, 그러니까 모순이나 이런 그 배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조금 변형을 한 다음에 증명을 시도하는 거는 많이 나오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이렉트 프루프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어떤 문제를 도전을 했을 때 이거 다이렉트 프루프로 잘 안 풀린다. 혹시 반증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만 봐도 명제가 맞는 거라서 맞는 쪽으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이걸 반대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이제 4.6까지 했네요. 여기서 또 끊고 마지막 두 섹션 7, 8은 또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해가 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점점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동영상을 한두 개씩만 만들었었는데 지금 동영상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만드니까 좀 진이 빠지네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네. 저만 힘든 게 아니니까 서로 힘을 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